안녕하세요. 독방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두려웠던 저의 첫 아파트 경매 도전기와 그 과정을 소개해 볼 텐데요. 이 첫 아파트 경매를 받고 나서 바보처럼 2년 넘게 임차인에게 끌려다녔던 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임차인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정을 해서 제가 2년 동안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분이 거주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요. 이게 바로 매각허가 결정문이에요. 개인정보는 제가 삭제를 했지만 이 사건 번호가 2016 타경 10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임의경매건이고요. 제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를 하고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까지 완료가 됐었고요. 매각 가격은 2천만 원이 조금 못되게 써서 낙찰을 받았고, 그때 당시 시세는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싸게 받았는지와 임차인분과의 그런 분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그 집 내부를 확인을 했어요. 일단 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처음에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2016년도에 제 스승님을 잘 만나서 이제 경매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정말 매일 하루에 3-4건씩 경매 정보지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그렇게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시세는 약 7천만 원 정도였는데 3번 정도 유찰이 돼서 1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신고를 해놓고 전입신고도 선순위로 맞춰놔서 겉보기에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이 돼서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선순위로 신고된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이 낙찰자가 그 5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매정보지를 보니까 그 집 소유자와 임차인이 흔치 않은 성인데 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것보다 더 긴장이 훨씬 많이 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했었거든요. 혹시 집에 찾아갔는데 몽둥이로 저를 때리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약국에서 청심환도 사 먹고 찾아갔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경매 전문가인 척 해야겠다 하고 그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죠.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임차인으로 신고된 분이 어떤 분인지. 임차인으로 신고된 사람은 본인의 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모했지만 그냥 입찰을 했어요. 이 경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사람이 많아요. 수백 명씩 있을 때도 있고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제가 낮은 금액을 쓰고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경매에 전문가 선수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낮은 금액으로 써서 냈거든요.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가 되고 이제 영수증을 받아서 나왔죠. 잔금날에 잔금 납부도 하고 인도명령 신청도 해서 2주 정도 후에 제가 임차인에게 신청했던 이 인도명령이 인용이 됐어요. 그 말은 이 임차인은 권리가 없으니까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 주라는 그런 법원의 명령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을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이 집에 찾아가서 벨은 안 누르고 메모지에 제가 낙찰자이니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제 연락처를 남기고
현관문에 붙여놓고 나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말투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장문의 문자로 지금 사정이 정말 좋지 않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이 집은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경매를 받아봤고 이 임차인분과 전 소유자분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드렸죠. 근데 한 달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또 남겼더니 이번엔 2달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2달의 시간을 더 드렸는데 또 2달이 돼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 날에 또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분과 주고받은 문자를 세어보니 약 150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계속 사정을 하니까 미안해서 도저히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2년 동안 집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시간의 여유를 드렸죠. 근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먼저 이 법원 집행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집을 사람이 없으면 강제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짐이 얼마가 있는지 뭐 내부에 정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다 확인하는 절차를 계고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이제 정말로 강제 집행을 해요. 물론 보통 강제 집행하면 이 계고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임차인분에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았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저도 많은 걸 깨달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협의가 돼서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 당시 미납된 관리비가 약 500만 원 정도였는데 협의를 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저에게 주시고 이제 감사히 잘 썼다고 하시면서 나가셨거든요. 그게 2018년 말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커피숍에서 인사를 하고 나가셨는데 제 차로 걸어가면서 봤더니 이분이 제 옆에 차를 주차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급 대형 세단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잠깐 멍해져서 내가 2년 동안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문득 났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법적인 절차대로 강제 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2년 동안 끌려다니실 건가요? 근데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억울하게 집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각자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 이 명도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거주하고 계신 분과 협의가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면 물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누구든지 처음은 다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겠지만 도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